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4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교시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기를 하고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읽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해서 이제 읽기를 하는데,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본 거죠.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언제부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15세, 16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폰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유튜브랄지, 핵심은 사실 유튜브가 되겠죠? 유튜브 리터러시니까.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런 걸 좀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광고가 있다면 그 사이트를 무료로 보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능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유튜브에도 뭐 돈을 내고 보는 것도 있긴 하지, 뭐 프리미엄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광고가 있는 뭐 유튜브 같은 것을 우리가 무료로 보고 있다면 사실 나는 어, 그것에서 지금 무엇으로 기능하고 있나? 플랫폼인가? 컨텐츠 제작자인가? 광고주인가? 근데 봐도 다 아니죠? 플랫폼도 아니고,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아니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뭐 유튜브 채널주도 아니고, 뭐 광고를 넣은 광고주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대체 뭐냐?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 우리는 이제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 우리가 지금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상품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상품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 돈을 내지 않고 광고주들이 우리가 쓰는 상품에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광고주들이 돈을 낸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플랫폼 회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유튜브라는 플랫폼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때는 누가 고객이겠습니까? 광고주가 고객인 거죠? 네. 돈을 나에게 주는 광고주가 고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채널은 구독자가 50만 명이다. B라는 채널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다. 그래서 A라는 채널보다 B라는 채널이 더 광고 단가가 세겠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예, 더 많으니까 구독자가. 그러니까 그 구독자를 파는 거예요. 구독자 50만 명, 구독자 100만 명. 네. 구독자가 100명밖에 없다. 팔 수 없죠. 네, 팔 수 없고 구독자가 300만 명, 400만 명이면 더 잘 팔리겠죠. 네. 결국 우리가 무료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If you are not paying for the product, then you are the product.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네가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원래 뭐 제가 지어낸 다음에 영어를 단 게 아니라 원래 영어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네가 상품인 것이다. 네. 정말 좋은 말이죠. If you're not paying for the product, then you are the product.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5세, 16세 이후에 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뭐 15세, 16세 이후에는 그럼 디지털 기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지금 제가 저 수업 초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나는 이제 유튜브를 전혀 보질 않는다. 유튜브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블로그에, 네, 블로그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유튜브 성공 콘텐츠 발표도 할 수 없고, 어떤 유튜브가 좋고 어떤 유튜브가 나쁜지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뭐 블로그는 뭐 좋은 블로그, 나쁜 블로그 없으니까요. 개인 블로그에 독서 감상문 10개인데, 꼭 독서 감상뿐만 아니라 일단 개인적인 글 10개 이상 올리시면 그것도 어, 비디오와 유튜브 리터러시 준해서 음, 평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읽기 그리고 책 읽기, 네, 우리가 이제 미디어 읽기인데 미디어 읽기를 하고 있는 거지 4주차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또 책 읽기와 매우 관련이 깊다. 그래서 미디어 읽기의 기본은 바로 책 읽기이다. 미디어 읽기의 기본은 책 읽기이다. 책 읽기는 네, 당신의 사고를 유연하게 합니다. 몸이 뻣뻣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죠? 요가나 태권도, 에어로빅, 수영 이런 걸 해가지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고가 경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제 책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책 읽기. 자,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책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경직된 사고를 깨는 독서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책 읽기에 관한 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죠. 책 읽기의 본질은 나를 나 아닌 것으로 채워야 한다. 네. 나 아닌 이질적인 것을 계속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나의 본질이다. 네. 나의 어, 뭐책 읽기의 독서의 기본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네. 나의 경직된 사고를 깨는 독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익숙한 나, 익숙한 나를 더 익숙하게 하는 그런 책 읽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 익숙한 나를 더 익숙하게 하는, 더 안락하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책 읽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주체적 읽기, 네, 주체적 읽기, 비판적 읽기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주체적 읽기, 비판적 읽기, 우리가 어떤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은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해야 한다. 나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건전한 상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상식.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과거 한 정권 때 사실 운전면허 시험이 매우 쉬워졌어요. 어, 어느 날 운전면허 시험이 차에 시동을 켜고 한 50m만 가면 운전면허를 주는 거예요. 네, 운전면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한 개인이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신문 기자이긴 했는데 그 신문 기자가 아침에 다른 어떤 신문들을 읽다가 어, 운전면허 시험이 갑자기 너무 쉬워져서 시동을 켜고 한 50m만 가게 되면 운전면허를 주니까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상하다.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다. 거기서 또 취재를 시작한 거죠. 취재를 시작해 보니까 뭐 대통령과 또 그의 자녀, 어, 어, 그 자녀가 뭐 운영하던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을 그 사람이 이제 밝혀낸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또 미국에 그런 논문이 또 있을지 있었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 엄청 쉬울 경우에 자동차나 또 그 자동차의 이제 하청업체죠.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뭐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또 시트도 있어요.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자동차 또는 그 자동차 하청업체의 그 제품들이 약 7% 이상 잘 팔린다. 매출이 더 올라간다. 그런 실제 미국의 연구 논문도 그 사람이 찾아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상식으로부터 뭔가 봤을 때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그런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결에 따라 읽기. 미디어 언어는 좀 다양하니까요.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각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세상과 함께 읽기. 자, 우리는 이거 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왜 가짜 뉴스가 왜 많은가?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은 매체가 존재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디어 특성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네. 걸러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는 그리고 이제 실제 또 많은 연구에서 진실된 뉴스는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고루하다. 그러나 가짜 뉴스는 재미가 있고 흥미롭고 그다음에 말초신경적이다.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본 결과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훨씬 그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진실된 정보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정보화 사회인지 아니면 허위 정보화 사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위 정보화 사회이다. 허위 정보 사회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매체가 많고 뉴스가 너무 많아서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가짜 뉴스는 진실된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이유를 또 찾아가고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돈 때문이다. 네, 그래서 상업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업적인 때문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는 조회수가 많은 곳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소셜미디어에 광고가 이제 꽂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수가 많은 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은 그러니까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가 전달되는 곳에 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뉴스는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고루하다. 그러나 가짜 뉴스는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말초신경적이다. 거기에 그래서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고 또 이해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여러 뉴스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와 관련된 우리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배울 텐데요. 자, 미디어 읽기에서 이제 주의할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입니다. 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자, 에코 챔버. 반향실 효과라고도 말하며 네,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다. 다른 목소리, 다양한 생각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네, 그런 폐쇄적인 상황, 에코 챔버. 어떤 방 안에 또 계속 울림이 있는 거죠. 그냥 방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에코 챔버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더 내구청 잠깐 더 보면 뉴스, 미디어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 신념이 또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증폭,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뉴스 미디어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근데 신념이 열린 체계가 아니라 닫힌 체계죠.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증폭되고 강화되고 또 같은 입장만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수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알고리즘 추천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계속해서 수용하게 되는 현상이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의견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증가시키며 극단주의의 배경이 된다. 네, 극단주의의 배경이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필터 버블이라는 것도 또 한 번 더 배우게 되는데 이런 에코 챔버와 이 필터 버블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걸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읽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이제 2009년 12월에 우리가 우리 2009년 12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뭐 저라는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그 누구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야구 이렇게 딱 치고 엔터를 누르면 검색되는 게 똑같았어요. 2009년 12월 이전에는.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구글이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개인에게 맞춤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야구를 쳤을 때와 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야구를 쳤을 때 그 검색 결과가 이제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누가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 2009년 12월에 맨 처음 구글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이제 거인들이 인터넷 거대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취향, 관심사, 취미, 성격 등에 대해 관한 정보를 개인 정보를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또 분석해서 개인의 흥미를 끌만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에코 챔버나 필터 버블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또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이제 구글에서 나에게 어떤 나에게 맞춤식으로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여기서 좋아할 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구글 사이트를 계속해서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 추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네, 조종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그 책도 책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필터 버블이라는 또 이 개념은 엘리 프레저가 쓴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된 거죠. 그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가 걸러진 거품 속에 갇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의 문화적 또는 이념적 거품, 버블이죠, 버블. 네, 문화적 또는 이념적 거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집단 극화 현상을 그것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집단의 의사 결정이 구성원 개개인의 평균치보다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집단의 의사 결정을 봤을 때 다 이제 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치에 가깝게 우리 모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집단 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단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들보다 선명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택하거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경향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 또 복수 주장의 지지, 하나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복수 주장을 지지하거나 또 변증법적 후의 과정 이런 것들의 어떤 회의 규칙을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음, 나와 다른 입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생각, 신념을 확인하며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학습 편향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강화되며 또 굳어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열린 토론의 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닫힌 갈등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단극화 현상이 실제 예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버마, 미얀마에서 로히야족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에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는데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SNS가 그냥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사게 되면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카카오톡을 깔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자마자 네, 페이스북을 바로 이제 깔게 되는데 이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에 네, 로히야족에 관한 극단으로 치우친 정보들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단화 현상이 거기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보지 못해가지고 에코 챔버, 필터 버블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돼가지고 집단 국가 현상이 발생해서 노예 아동이 학살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노예아족 학살 사건을 집단 극화의 대표적인 예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2016년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하나의 집단 극화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읽기는 바로 뭐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버블, 잘못된 문화적, 이념적 거품, 그런 버블을 이제 깨는, 터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읽기는 결국은 주체적으로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이런 읽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읽기를 하는데 읽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해의 영역이니까 이해의 영역에서 읽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의 읽기는 주체적, 비판적 읽기가 되어야 된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가 많은 이유는 뉴스 자체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네, 돈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가짜 뉴스 우리가 진실된 뉴스는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네, 조회수가 많은 곳에 광고주가 광고 꽂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유로 해서 어, 가짜 뉴스가 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차단된 알고리즘, 그래서 에코 챔버나 필터 버블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읽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친숙한 나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이라는 우리가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읽기는 그런 버블을 필터 버블을 터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 챔버, 필터 버블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미디어의 특성, 사요소, 또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네, 미디어의 특성, 사요소, 미디어 리터러시, 사요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뒤에도 2교시와 마찬가지로 그 소금 컨텐츠 발표 영상,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붙일 테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3주차에 아무 연락이 없었지만 4주차 영상 보시면서 꼭 소금 컨텐츠 언제 발표하겠다 여러분들 개인적 연락을 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마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카톡방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카톡방이 다 될 것 같으니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부. 자,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식품 영양학과 서영희 학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09-021 서영희입니다. 저는 이번 미디어 유튜브 리터러시 과제를 위해서 콘텐츠를 여러 가지 구경하다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산적TV 박꿈남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의 주요 콘텐츠는 바베큐와 요리 먹방입니다. 구독자 수는 136만 명이고 가입일은 2017년 3월 16일, 총 조회수는 3억 2,300만 회수를 넘었고요. 업로드 주기는 일주일에 1회, 직원 수는 대략 5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산적TV 박꿈남은 17년도에 혜성같이 등장하여서 꾸준히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는 산적 같은 덩치 큰 남자가 집안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또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조회수는 20년 6월에 올린 영상이고 760만 뷰입니다. 이때는 저도 저희 가족들이 모두 같이 봤는데 게스트로 성시경 씨가 출연해서 더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특징은 산이나 마당에서 요리를 하는 것인데요. 요리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인데요. 이 주인공의 외모도 산적 같고 대용량의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캠핑에 가서 할 법한 요리들로 인해 캠핑을 좋아하는 구독자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 컨셉 설정은요, 셔셰프 비밀 레시피로 정했고요. 제작 목적은 유알못들에게 요리는 어렵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업로드 횟수는 일주일에 1회입니다. 채널의 특징은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자 하면 좀 시선을 끌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정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채널을 만든다면 특징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레시피입니다. 제가 요리 채널을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또 구할 수가 없다든지 재료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좀 고치고 또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그런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산적TV 박꿈남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760만 뷰.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신 거고, 네. 나름 인기 있는 연예인 성시경이 출연했기 때문에 뭐 성공한 네.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여기서 산적TV 밥꿈남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적은 네. 얘네 산에 있는 도둑 그 산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리에도 산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여기서 같이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 그것은 아니고, 아, 이 그것은 사람의 아니에요? 외모와, 외모와, 아, 네, 주로 컨셉이 캠핑하고 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별로이지만 사실 우리 아들하고 남편이 좋아합니다. 네.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속에서 그래서, 산적 예, 같은 사람이 진행을 해서 산적TV인데 예, 저 캠핑 같은 가서 사람이 주로 해먹는 보기에는 요리. 네네. 고기 요리를 막 굽고 하니까 이게 네, 언어의 중의성을 이용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도 제가 또 이번에 또 처음으로 또 이제 줄임말을 해서 처음 봤네요. 요알못. 네, 요리를 저는 알지 못하는. 근데 식품 영양학과에서는 많이 쓰시는 말 같은데 저는 네. 사실 처음 듣거든요. 요리를 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네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식품 영양학과 학우님들이 뭐 그 전공에 맞게끔 다 요리에 관련된 걸 좀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